단백질은 사실은 이제 탄수화물은 포도당 하나만 하면 되잖아요. 단백질은 복잡해. 왜? 단백질이 뭔가요? 효소가 뭐 여러 가지 질문이 있을 건데 단백질은 왜 어렵냐 그러면 그 구성하는 분자가 20가지야. 20가지 하나하나가 중요해. 그러면 우리가 생명의 기본 법칙이 뭐냐 그러면 그죠? 센트럴 도그마라고 하는 게 DNA가 있죠. DNA는 잘 보관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로부터 사본인 RNA를 복사해 가지고 RNA에는 4가지 핵산의 종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가 있으면 4가지를 지정할 수가 있고 또 하나가 연결되면 4, 4, 16, 16가지 중에 하나를 지정할 수가 있고 3개가 되면 64개를 지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아미노산은 20가지만 중복돼서 하게 있겠죠. 그래서 아미노산을 정해주면 아미노산이 쫙 해당하는 아미노산 연결되면 이게 폴리펩타이드가 되는 거죠. 펩타이드 결합에 의해서 폴리펩타이드가 되는 거고 얘가 여러 개 모여서 형태를 갖추고 있으면 단백질이라고 하는 거지. 같은 이야기도 해요. 그래서 자 DNA가 있으면 4개 핵산으로 되고 있는 게 있으면 이렇게 64가지 코돈이 있는데 실제로는 20가지 아미노산을 연결해가지고 연결한 배열에 따라서 우주보다 더 많은 조합이 가능해요. 400개면. 보통 단백질은 400개 정도 연결되어 있는데 종류는 고작 40만 종밖에 안 해요. 한 10만 종 정도밖에. 실제로는 인간의 유전자가 2만 개 되면은 2만 종의 단백질이 있다는 건데 단백질이 몇 개가 이렇게 재배열이 돼가지고 면역 단백질 같은 경우는 바뀌니까 100만 종이라고 할 수도 있고 1000만 종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순수하게 따진다면 그냥 최소 2만 종 이상이다라고 말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그래도 딱 10만 종이라도 되고 알기 쉽게 그냥 4종, 20종, 400개, 10만 종 이 정도 나오면 되지. 자, 그래서 자 단백질을 보면 크게 2가지 형태가 있는 거예요. 직선으로 쫙 연결된 거. 이건 규칙적인 아미노산 배열일 때 직선형으로 쫙 연결돼요.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 그러면 콜라겐. 단백질 중에서 그럼 10만 종이니까 한 종류가 가져야 될 양이 몇 퍼센트 돼야 되죠? 0.0 뭐 몇 퍼센트 되겠죠. 근데 콜라겐 하나가 20에서 30%예요. 세포 자적은. 압도적으로 많은 게 콜라겐. 이 콜라겐이죠. 가늘게 보이죠? 이렇게 가늘지 않아요. 이게 3가닥 꼬여 있는 거고 이것이 수천 가닥이 꼬여서 눈에 보일 정도 10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 얘가 기본이 3가지 모인 거고 얘가 얼마큼 많이 모일지는 모르는 거고. 그 다음에 액틴, 미오신 2개가 근육을 이루고 있는 거고 제일 두꺼워 보이는 것은 마이크로투불. 얘가 운반차에 쓰고 있는 고속도로 같은 거죠. 고속도로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얘는 근육을 이루고 있는 거고 얘는 근육을 위한 연골인지 경골인지 아주 이건 운동성이 없이 딱 고정시켜서 잡아주는 피부, 보호막 이런 거 다 콜라겐. 이쪽이 사실 더 많아요. 그 나머지는 다 동글동글한 구형 단백질. 이게 효소이자 뭐 운반체이자 모든 건 다양성은 얘가 갖고 있는 거죠. 단백질이 어려운 이야기는 여기에 종류가 10만 종. 어떻게 알아봐? 저 작은 거 갖다가 알 수 없는 거죠. 단백질은 아미노산이 된 거죠. 그럼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것가 원래 산이니까 COOH 이 형태 갖고 있는데 케톤 이쪽이 있고 R이 있어요. 여기 요 모양이 다 달라져 아미노산은. 그럼 이 형태에서 마지막 순간에 질소가 딱 아미노기가 붙어 있으면 이게 아미노산. 이게 어느 아미노산이든 간에 이 형태의 기본 형태고 여기에 있는 이 위치가 달라지는 거고. 그럼 이 형태가 있으면 이쪽은 마이너스 플러스 해가지고 마이너스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딱 연결돼서 물이 빠져나가면서 결합을 해요. 가장 쉽게 이렇게 잘 아미노산끼리 붙었다 떨어졌다를 하는 거지 뭐. 계속 끊임없이 만들었다 붙였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아미노산은 이렇게 돼 있고. 그럼 아까 그 분자마다 달라지는 부분, 요 R 부분인데 R 부분에가 그냥 수소만 붙어 있는 게 제일 간단한 거고, 뭐 CH3 붙은 것도 있고, 가지형으로 돼 있는 것도 있고, 가지형이 있는 것도 있고, 내려와서 가지형인 거. SH, 황이 들어있는 거 2 아미노산이 있어서 사실 이제 질소 다음에 따져야 할 원자는 황. 그 다음에 이쪽이 방향족, 이렇게 있는 걸 방향족이라고 그러고, 이쪽은 물에 잘 녹는 친수성인 거고, 이쪽은 감칠맛을 주는 산성인 거고, 요건 질소가 포함되어 있는 아미노산, 추가로 더. 그래서 사실은 단백질 하면은, 아니면 식품화학 하면, 생명하면은 요 그루탄산 분자 하나만 온전히 그릴 줄 알고 이해할 줄 알면 끝나는 거예요, 식품화학은. 이걸 온전히 그리고 요거 분자의 의미를 알고 나서 다른 분자를 공부하면 분자식이 보일 거고, 아, 저게 크기가 작구나, 크구나, 물에 녹을 거구나, 안 녹을 거구나, 특징이 날 건데 우리는 그냥 이건 그냥 이미지야.
배울 때 그냥 어떤 의미인지 어떤 특징인지도 안 가르쳐주고 그냥 분자식만 그려놓지 하나도 의미를 안 가르쳐준다고. 다음이 언제 분자식을 그리는 방법. 글루탐산 구조만 자기 마음대로 그릴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으면 포도당도 좋은데 포도당보다는 재미있는 게 글루탐산이에요. 글루탐산 분자를 하나 마음대로 그릴 수 있으면 식품화학은 끝. 더 이상 알 게 없어요. 뼈대는 다 한 거니까. 나머지는 다 액세서리 덤이야. 데코레이션. 단백질은 아까 다양한 형태가 있는 만큼 다양한 형태로 모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능을 결정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식품에서 물성 따를 때가 뭐냐 그러면 자 단단하게 붙어있던 직선형이 풀렸다. 그럼 콜라겐이 가열하면 풀리면 뭐죠? 젤라틴이 돼요. 아니 젤라틴을 먹으면 되지 콜라겐 뭘 생각하지 말아요. 근데 콜라겐이 어떻게 분해돼서 사냐고. 고온으로 열심히 지지고 볶으니까 풀어져서 나중에 그렇게 고아놓은 국을 식으면 굳잖아요. 왜? 젤라틴이니까 굳어서 그건 흡수가 돼 차라리. 근데 콜라겐을 먹는다 보면 아니 젤라틴을 놔두고 왜 굳이 콜라틴을? 그럼 젤라틴 놨다고 하면 와 거기에서 뭐 어디 껍데기에서 만들어놓은 더러운 말도 안 소리로. 자 그러면 직선 말고 구형이 보통 대부분은 말아져 있어요. 이렇게 똘똘똘똘똘 말아져 있다고. 가열하거나 여러 가지 기계적으로 교반하거나 조건으로 쫙 풀리면 어찌 되겠어요? 직선으로 쫙 풀리겠죠. 그럼 이 가만히 있겠어요? 요동을 치고 난리가 일어나는 거죠. 실타래를 말아놨는데 실을 딱 풀어봐봐. 조금 있으면 엉켜져갖고 모든 못 풀게 엉켜버리는 거지. 뭐. 그러면 굳는 거지. 뭐. 그러니까 단백질이 가열하면 굳는 게 자연의 순리에 어긋난 것처럼 보이잖아요. 보통 묽어져야 되는데.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열을 하거나 교반을 하거나 직선으로 풀리면 걔가 물을 붙잡고 서로 엉키면 고체인 거예요. 단백질 변성이라 그러면 잘못 공부한 거지. 단백질이 풀린 겁니다. 이렇게 공부했으면 모든 생명의 현상이 너무 간단하게 해결되는 거죠. 계란을 삶으면 계란은 건더기가 얼마인지 아세요? 채소는 건더기가 5%밖에 안 되잖아. 95%가 물이잖아. 아삭아삭하잖아. 사실은 이 다당류라고 하는 건 1%만 있어도 충분히 굳어야 정상인 거예요. 많아서 굳은 게 아니라. 계란은 건더기가 30%가 넘어. 근육도 30%가 안 돼. 단단한 근육도. 그럼 어떻게 그 단백질을 뚝뚝 잘 말아놨길래 정교하게 열심히 말아놨길래 어떻게 단백질이 30%나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걔가 액체처럼 보이는 거지? 이게 진짜 질문인 거지. 계란을 삶았는데 왜 고체가 되는 거지는 질문이 아닌 거지. 잘못된 거지. 진짜 계란의 신비는? 그러니까 그 조그마한 계란에서 그만한 큰 병아리가 나오는 거지. 질량 보정 보충인데 되게 큰 병아리가 나오겠어 이렇게. 건더기가. 병아리는 겉보기에는 뭐 생명체처럼 뭐 단단해 보이지만 그 당시엔 물덩어리고 병아리는 비액실한 물덩어리인 거고 계란은 물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근육보다 훨씬 단단한 단백질 덩어리인 거죠. 근데 하나하나 낱개로 철저하게 이렇게 뭉쳐 있으니까 그냥 서로 이렇게 떠누르는 게 중간에 액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럼 밀가루라고 하는 건 뭐예요? 밀가루 단백질이 직선으로 쫙 어떻게 풀어주냐의 문제라고. 알칼리가 있으면 잘 되고 열이 있으면 잘 되고 기계적으로 그러면 계란이 흰자막하고 막 치대면 나중에는 싹 풀어지기 시작하면 더 잘 풀어져 확 어느 순간에 확 풀어져가지고 걔가 직선이 되니까 걔로 그렇게 거품을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은 친수성과 친수성이 같이 있어가지고 단백질 아미노산이 반드시 물에 잘 녹는 타입도 있고 안 녹는 타입이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자기들끼리 자기 좋아하는 것끼리 기름 좋아하는 것끼리 뭉치고 물 좋아하는 게 다들 뭉친다고. 중간인 것도 있고 그래서 그 자체가 스스로 모양을 만든다고. 근데 가열을 하면 그거 막 움직이려는 힘이 더 커지니까 풀어져 버리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있으면 아까 같이 기름이 있으면 기름에 친한 쪽은 기름이 박히는 거고 물하고 친한 거 밖으로 나와서 얘가 물을 붙잡으니까 유화제라고 하면 요 막에 보이지도 않게 얇은 거고 단백질은 크니까 아까 보인 것처럼 아 유화라가 돼. 그러니까 난황은 안 돼요. 왜? 거품이 안 일어나냐 그러면 기름이 있으니까 기름 감싸느라고. 단백질만 있으면 거품이 잘 나. 그래서 맥주 같은 경우에 단백질이 조금만 있으면 거품이 확. 그러면 단백질이 없는 맥주는 거품이 안 나요. 수학할 때 단백질이 없는 맥주다 그러면 보리를 수학했다 그러면 그것은 보충 안 해주면 맥주가 그렇게 아름답게 예쁜. 근데 기름이 있으면 또 거품이 안 나. 기름 없이 단백질만 있으면 거품이 치명적이지. 공장에서는 모터를 돌리는 순간 거품이 쫙 나가지고 밀어나가지가 않아. 휙 도는 거 거품 덩어리가 되버리니까. 그래서 효소. 아까까지 단백질 거의 특징이 있고요. 효소에 대해서 단백질을 그러니까 단백질이 복잡한 이유는 효소가 많기 때문에 3분의 1이 효소예요.
효소가 하고 있는 일은 뭐겠어요? 산화환원 제일 중요해요. 이거 다예요. 그다음에 이렇게 모양을 갖다가 이렇게 옮겨주는 것 쪽으로 이송화시켜주는 거. 그다음에 아까 펩타이드 결합을 물을 집어넣으면서 이렇게 분해하는 것과 여기다 붙이면서 물이 빠져나오는 거. 그 역할이 굉장히 크죠. 이거. 그다음에 붙이는 거, 뭐 모양을 바꾸는 거, 떼는 거. 종류는 사실은 딱 6가지 기능밖에 없어요. 근데 아까 뭐라 효소가 다양한 이유가 우리처럼 하나 가지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붙잡는 게 그 모양하고 똑같아야 돼. 작용하는 게 똑같아야 되니까 딱 그 모양을 벗어나는 순간 못 움직여요. 안 움직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종류. 공부가 있으면 하나가 10개면 될 것 같아. 걔는 10개가 10세트 크기로 있으니까 10개가 그러니까 결국 요거 하나당 1000세트가 있는 거지. 용도로. 크기와 물체에 따라서. 그래서 지난번에 그 GMO 말할 때 한번 설명했잖아요. 그리포세이트 작동하는 게 실제로 이 모양이에요. 여기에 실제 작용할 분자는 작아. 그러면 작은 분자를 정확하게 딱 맞는 형태를 붙잡아지고 얘가 단백질이니까 움직이고 있어요. 춤을 추고 있다고. 그러다가 땅 박치니까 그 힘으로 딱 붙여버리는 거지. 뭐. 그러면 이 상태에서 결합한 놈은 딱 떼면은 불리고 딱 때리면 붙이는 결합인 거지. 뭐. 지 스스로 날아다니다 붙을 확률보다 100만 배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 적합한 효소가 있으면 일어날 확률이. 근데 모양이 완벽하게 정교하면은 봐요. 이게 딱 이 모양이 맞으면 글리포세이트가 붙지를 안 받아가지고 방해를 안 받아. 근데 보통 식물에 있는 그 정교하지 않아가지고 얘도 붙고 얘도 붙어. 그럼 글리포세이트가 있으면 훨씬 강하게 붙어. 강하게 붙은 순간 얘를 막아버리니까 작용을 못하게 만드는 거죠. 효소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특별한 게 아니라 어떤 분자를 잡고 그걸 땅 붙이거나 옮기거나 아니면 그 모양이 끼고 나서 좀 옮겨버리는. 망치로 때리면 한 번 때릴 때마다 그 모양이 되는 게 아니라 조금씩 모양이 바뀌어가잖아요. 분자를 단계 원하는 분자로 가는 때 한 스텝마다 그럼 아까 포도당에서 파이루산까지 분해잖아요. 합성당이 분해하는데 효소가 몇 개가 필요하냐 그러면 10개가 필요해요. 10개. 10번에 걸쳐서 그렇게 모양을 만든 거지 뭐 하나가 계속 쭈그려가지고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많은 효소가 필요한 거고 그 우리 콜레스테롤 만들 때 필요한 효소가 30개가 넘어요. 얼마나 애쓰고 정교하고 만든 건데. 그러니까 효소라고 하는 거 단계적으로 작용한다. 그러니까 제발 좀 비타민에 대한 그 맹신을 깨라고 한 이유가 아미노산 중에서도 필수 아미노산과 비필수 아미노산 조건에 따라 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이걸 잘 생각해 봐요. 이건 우리 몸이 합성을 못해. 합성을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음식으로 먹어야 돼. 우리 몸에 꼭 필요해. 이거 하나 없으면 죽는 거야 그냥. 식물은 이거 합성 못하니까 글리포세이트 집어넣은 순간 바로 죽어버리잖아. 며칠 만에. 며칠 못 가다 죽어버리잖아. 인간은 어차피 합성 못하는데 왜 음식으로 먹어야 돼. 그럼 이 하나하나가 뭐 비타민 하나하나보다 기능이 작을 것 같아요? 훨씬 더 많아. 근데 우리가 고기를 먹는 순간 여기 모자랄 확률이 별로 없는 거지. 그러면 왜 이것은 에센셜이라고 붙이는 거야? 이건 난 에센셜이라고. 결국 포도당으로부터 이렇게 만들어지면 여기에다가 3PG라는 분자에다가 아미노기만 붙이면 세린이 되는 거고 피루부산에다가 엄청나게 이건 메인 패스웨이 생명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근데 여기에다가 NH 아미노기만 붙이면 알라닌이 되는 거고 알파 케토 그루타르산에다가 아미노기만 붙이면 글루탐산이 돼요. 여기에다가는 아스파르탄이 되고. 그러면 얘가 필수 아미노산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머지는 다 필수인 거지. 얘가 안 만들어도 어떻게 만들어지겠어? 그러니까 얘는 중심에 있고 가까이 있으니까 얘는 우리 몸이 그걸 안 먹더라도 막 만들 수가 있고 전환할 수가 있는 거고 옛날에는 다 합성했겠지. 그러다가 점점 음식을 통해 충분히 먹이니까 아 이거 안 만들어도 상관없네. 그런 것들이 다 필수로 간 거지. 그럼 이것 따라서 필수 안 필수? 그럼 사람에 따라 특히 그러겠죠. 어떤 사람은 효소가 모자라서 그럼 페닐알라닌 분해 효소가 작으면 그 사람은 페닐알을 많이 먹으면 독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몸 비타민을 알고 있는 게 내 몸의 비타민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비타민일 수가 있는데 걔를 찬양 안 해. 왜? 우리 미명도 있고 후명도 있고 많다고. 유전자 깨진 유전자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유전자가 다른 그 비타민하고 다른 여러 가지 꼭 필요한 물질인데 합성 못할지 모르는데 그걸 알아낼 수가 없어. 사람을 어떻게 실험을 해 그걸 갖다. 불가능한 거라고. 근데 우리는 그냥 밝혀진 비타민이라고 이름 붙여져 있는 것만 찬양하지 아무도 자기 나는 몸은 뭐가 기능이 그런 걸로 봐서 이것도 비타민C인 걸로 관심도 없잖아. 그러니까 가치에 숭배하는 게 굉장히 잘못된 구조예요. 그래서 제발 단백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성적인 측면에서는 말아져 있다. 온도에 의해서 pH에서 여러 가지 조건에서 풀리면 걔가 갑자기 굳는다.
고기를 가열하면 굳는 이유가, 계란을 가열하면 굳는 이유가 막 고기를 치대면, 고기 덩어리를 갖다가 막 민스하면은 점도가 확 생기잖아. 그게 왜? 단백질이 풀려서. 잘랐는데 풀어져. 막 치대면 계란을 다 풀려서 그러는 거야. 풀려서. 길게 풀려서. 그거 하나만 알아도 충분히 단백질을 아는 거죠. 단백질에 대해 자세한 기능은 따로 알기로 하고, 일단 물리적인 측면은 그것만 알아도 충분해요. 끝이고요. 다음에는 이제 가장 어려운 거, 물 하겠습니다.